이번 편에는 지난 편에 이어서 지난 편에는 PR 자체에 중점을 둔 리뷰였다면 이번에는 PR기의 구석구석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그 다음에 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누름새의 세팅이나 요 이송 롤러의 세팅 같은 그리고 칼날의 세팅 이런 세팅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이 종료된 다음에는 옆에 있는 이 쓰레기통에서 PR 찌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PR 찌꺼기는 이렇게 통 밑에서 저 이송 롤러 밑으로 해서 이 통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통을 비우고 나면 이렇게 통을 비우고 나면 통 끝에는 자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자석을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자석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접착력으로 결합력으로 금방 떨어지는 거는 막아줍니다. 이렇게 가루가 안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손으로 꺼내주면 됩니다. 스키미니에 대해서 구석구석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쓰레기통이 나왔던 자리고요. 요 스프링을 이용해서 강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가 1단, 2단, 3단 이렇게 있는데 1단으로 갈수록 1단이 가장 약한 단계, 2단이 그 다음 강한 단계, 점점점 스프링이 강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송이 확실하게 올라와서 이송을 하는데 도움이 주는 거고, 만약에 자국이 너무 심하거나 이송하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3단 이상으로 3, 4, 5단 정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인데 페달 커버입니다. 페달 커버. 페달 커버를 열면 페달이 나오는데 항상 열어놓고 쓰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페달을 꺼내고 닫으면 이렇게 끈이 전깃줄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양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놓고 쓸 수 있습니다. 페달을 넣고 다시 잠그면 됩니다. 자, 뒷면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보면 경고 문구와 전기를 꼽을 수 있는 구멍, 그 다음에 요 구멍은 퓨즈가 들어있는 구멍입니다. 요걸 빼면 퓨즈가 나옵니다. 지금 손가락이 아파서 못 빼겠는데 퓨즈가 나오고 앞서 설명해드렸던 오퍼레이션 스위치 발로 할 거냐 아니면 앞에 있는 스위치로 할 거냐 전환 버튼입니다. 그리고 환기 구멍과 오른쪽에는 경고 문구, 그 다음에 스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낙 간단한 기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요 누름새를 누르는 느낌은 큰 기계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처음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가이드 부분, 가이드가 이렇게 삐딱한 게 조금 저는 이상한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 자리에 요 안쪽에 나사 구멍을 뚫을 수 없게 밑에 중요한 장치가 있거나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요 부분 때문에 아마 나사 구멍을 낼 수 없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도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뚫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칼 교체할 수 있는 커버입니다. 요거를 풀르면 칼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의 나사가 이제 요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개 나사를 이용해서 누름새의 좌우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나사가 됩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누름새 세팅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누름새의 세팅입니다.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한쪽에 불을 끄고 이쪽에서만 불을 비춰서 지금 칼날하고의 누름새 위치를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보시면
요 정도 누름새와 칼날의 거리가 보일 겁니다. 제가 추측컨대 한 1mm에서 한 1.5mm 정도? 요 정도 간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세팅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은 요 뒤쪽에 보면 두 개의 나사가 있고 여기에 큰 메인 나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나사는 얘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막아주는 나사고 요거는 고정 나사입니다. 즉 이거를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큰 니피 같은 경우에는 칼날이 전후로 움직이면서 칼날을 가지고 이 누름새와의 간격을 조정하는데 이 구조상 칼날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누름새 자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누름새 자체를 움직이도록 하는 요 나사를 3개를 풀러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간격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기계를 받았을 때 이 간격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0.5mm 정도. 이거는 니피의 공식 유튜브에 보면은 가이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0.5mm라고 세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이전 버전의 세팅인 것 같고 이 버전의 경우에는 0.5mm는 너무 좁고 1mm 이상 한 1.5mm 정도 세팅하는 게 적당해 보이고 만약에 2mm나 3mm 정도로 얘가 이렇게 많이 뒤로 가면은 이송은 굉장히 잘 되는데 칼날 요 사이로 가죽이 들어가질 못해서 이렇게 떠버립니다. 그래서 이송은 되는데 가죽이 위로 나와버려서 PR이 전혀 되지 않았고 딱 한 1mm에서 1.5mm 정도 간격이면은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세팅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름새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6mm짜리 육각 렌치 하나와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누름새를 살짝 올려두겠습니다. 전원은 당연히 빼놓으셔야 됩니다.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풀 것은 먼저 요 2개의 나사입니다. 왼쪽부터 풀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대쪽의 나사도 풀어줍니다. 그러면 요 쇠 커버가 이렇게 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6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요 메인 나사를 뒤로 밀어줍니다. 예, 이러면 풀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유롭게 가이드가 누름새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칼날 넘어서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칼날 완전 바깥쪽까지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손가락으로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간격 한 1mm에서 1.5mm 정도 되는 간격 그거를 이렇게 가늠을 합니다. 이게 어떤 툴을 쓰기가 되게 애매한 구조이기 때문에 몇 번의 좀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근접한 정도로 그리고 이게 잠그게 되면은 살짝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그 상태로 두고 얘를 살짝 잠가줍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살짝 옵니다.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잠가주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부터 나사를 잠가줍니다. 이 오른쪽 나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있어서 얘를 이쪽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더 이상 놀지 않게 잡아줍니다. 너무 꽉 잠그면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적당한 을 잠그시고 이 상태에서 얘도 이쪽 나사도 잠가줍니다. 이쪽이 어느 정도 힘을 받았으면 다시 얘도 고정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이것도 꽉 잠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누름새 위치 조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송 롤러의 세팅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름새를 제거해 줍니다. 나사를 풀고 빼면 누름새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누름새가 분리가 되면 요게 보이는 것이 이송 롤러고 요게 칼날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좀 더 가깝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송 롤러에 스프링을 빼놓은 상태라 무게에 의해서 지금 이송 롤러가 밑으로 처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송 롤러를 바싹 밀어보겠습니다. 거의 틈이 없음을 볼 수 있는데요. 요 틈이 가죽의 PR 정밀도를 관리하는 그런 틈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PR기에서는 이 칼날과 이송 롤러의 그 틈으로 정교한 그 조정이 가능한데 요 스키미니 같은 경우에는 요 틈이 조금 벌어지면은 생각보다 그 밀고 나가는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이송 롤러를 최대한 가깝게 붙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은 세팅을 하기 위해서 스프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스프링을 당겨서 한 3칸 정도, 중간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에다 해가지고 걸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손을 놓아도 이렇게 자동으로 칼날에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이송 롤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내리고 하는 그 기능은 여기 있는 요 나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요 나사를 요렇게 일단 여기 고정 나사이기 때문에 고정 나사를 풀어줍니다. 고정 나사를 풀어주고 얘를 이렇게 풀르면 지금 저기 보면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풀러진 상태가, 즉 이 상태가 최대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만큼 지금 바싹 붙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떨어뜨리고 싶으면, 여기서 좀 떨어뜨리고 싶으면 잠가줍니다. 잠그면 요 나사가 저 쇠 벽을 밀면 칼날이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즉 요 나사를 가지고 미냐 당기냐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기계를 받았을 때 상태가 살짝 틈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살짝 틈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 틈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완전히 닿지 않는 수준까지 열어가지고 닿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더 이상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여기 안에 보면은 요 고정 나사 2개가 달려 있는데 요 고정 나사를 최대한 풀 수 있는 거에 경계를 딱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나사를 풀러서 이렇게 풀러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송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좀 벌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요 나사를 풀러서 최대한 가깝게 붙여주시는 거를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거의 밀착시키는 단계로. 근데 거의 제가 해보니까 끝까지 와도 닿지 않습니다. 칼날에. 이렇게 해서 살짝이 아니라 딱 닿는 수준으로 해주고 나사는 잠가주고 요 안에 있는 보조 나사도 이 2개를 이용해서 완전히 잠그는 방식인데 그러면은 풀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빡빡하게 해주고 요거는 풀어 놓으시는 게 작업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것까지 잠가 놓으면은 이걸 풀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스패너 2개가 있어야 돼서 10mm짜리 스패너 2개가 필요합니다. 꽉 잠그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칼날을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날을 교체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걸려있던 이송 롤러를 밑으로 내릴 필요가 있는데 이 상태로 두면은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스프링을 빼서 옆에다가 걸어줍니다. 이렇게 옆에다 걸어주면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름새가 상당히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누름새를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워두고 이런 상태에서 일반적인 PR기랑 비슷한 방식으로 누름새를 제거합니다. 제거해 놓으면 옆에 칼날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은 옆에 칼날 커버를 불러줍니다.
당연히 전원은 반드시 끄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빼야 빠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요 나사 두 개를 풀러주면 칼날이 빠지게 됩니다. 한번 풀러보겠습니다. 본 칼날은 처음에 기계가 왔을 때부터 달려있던 칼날로 제가 새 칼날로 한번 교환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위에 누르는 부분이 빠지고, 그 다음에 칼날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쓰고 그냥 버리고 새 칼 쓰지 마시고요. 칼을 사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다 칼을 고르게 쓰기보다는 요 앞쪽에 있는 칼날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칼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쓰면 칼날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이 뒤집어도 딱 맞습니다. 이렇게 칼날을 제거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칼날을 제거하고 새로운 칼날을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칼날은 기계를 사면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도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꺼낸 칼날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 새거 하나를 꺼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날을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PR기 관련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의외로 PR기에 저 원형 칼날을 연마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구입을 하셔서 한 번도 칼을 안 갈았다든지 아니면은 PR기가 왜 이렇게 작동을 제대로 안 하냐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대부분 원인이 칼날이 너무 무뎌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칼을 가는 것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약간의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칼날을 교체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그분들한테는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갈아 쓰는 게 저는 더 편한데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체하는 게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칼날을 이렇게 나사가 2개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한쪽 꽉 잠그고 두 번째 꽉 잠그려고 그러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양쪽을 느슨히 조금씩 잠궈주고 마지막에 꽉 양쪽을 잠가주는 방식을 택하셔야 보통은 문제가 없습니다. 잠궈줬으면 안전을 위해서 커버를 달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쏙 뒤로 밀어 넣어준 다음에 다시 나사를 잠가줍니다. 이 드라이버는 요 기계가 왔을 때부터 같이 들어있던 기본 드라이버입니다. 딱 맞습니다. 이게 없어도 일반적인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누름쇠를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누름쇠는 이렇게 껴주고 고정쇠를 잘 고정을 해주고 스프링을 잘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롤러도 앞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걸어주면
네, 마지막으로 두 편에 걸친 니피의 스키미니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이 작은 크기, 쉽게 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크기와 크게 무겁지 않은 무게,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큰 PR기계들을 사용해 보면은 항상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의 선정이라든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가장 크게 걸리는 점 중에 하나인데, 집이나 혹은 뭐 작은 사무실 등에서 아주 소규모로 소품 같은 걸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디자인인데,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기 때문에 아무데나 놓고 책상이나 아니면은 무슨 장식장 같은 데 넣어놔도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모양이 이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의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중고 거래가 아주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지방에 내려와서 PR기라든지 미싱이라든지 뭐 불바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거래를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배달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그 중고를 거래하는 것들이 서울에 있을 때만큼 엄청나게 편하지가 않았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용차에도 쉽게 실리고, 그리고 박스 포장이 간단하기 때문에 화물택배 등을 이용하면 전국에 어디든지 보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중고 거래가 되게 수월한 점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서 써보고 싶어도 기계를 사기에 너무 멀리 있다거나 아니면 지방에 어떤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택배 등을 이용해서 받을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PR기 기계 자체를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예인들이 조금 손쉽게 좀 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기계는 사실 사가지고 중고로 처리하려고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가격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팔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단점은 기계의 크기에 그 비례하는 모터의 크기라든지 힘 때문인지 아무래도 큰 기계가 갖고 있는 그 강력한 PR 성능보다는 좀 떨어지는 PR 성능이고, 또한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 편이라 대량의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나, 그리고 다양한 가죽을 사용하여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아니면 저같이 두꺼운 가죽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아무래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작업과 그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나름대로 괜찮은 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스키미니 기계에 대해서 두 편의 리뷰를 무사히 잘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